네, 4월 3일 수요일 장이 이제 막 마쳤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에서 여러분께 자세한 오늘 마감 시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코스피는 2.9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1983포인트로 장을 마쳤고요. 코스닥은 5포인트나 많이 올랐네요. 557.96 거의 558포인트까지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시황센터 김혜영 캐스터를 연결해서 오늘 시장 어떠했는지 자세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이 미국과 유럽발 글로벌 호재에도 불구하고 3거래일째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오전장에서는 북한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불거지면서 이 하락 흐름이 지속됐고요. 여기에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강하게 이어지면서 장중 저점을 낮춰 1972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막판 들어서면서 낙폭 만회한 모습인데요. 오늘 코스피는 0.15% 약세 흐름 보이면서 1983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매수 우위 나타냈습니다. 반면 외국인 쪽에서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 출하하면서 지수는 하락으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4일 만에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우위를 나타내면서 지수 상승 견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된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93%의 오름세 보이며 557포인트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 우위 나타내며 지수 상승 견인해줬습니다. 반면 개인 쪽에서는 매도 물량 꾸준하게 출하하면서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방해한 하루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4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미국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와 키프로스 정부가 국제채권단과의 구제금융안 합의에 들어가는 등 이 글로벌 달러화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따라 이 원달러 환율의 경우 오늘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오늘 환율 마감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환율 막판 들어서면서 내림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50전 하락 흐름 보이며 1117원 50전에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오늘 약세로 장마쳤습니다. 152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현대차가 약세 흐름, 현대모비스는 반면 1%대의 강세 흐름 보였습니다. 31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기아차가 약세 흐름 보이며 55,1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한국전력 오늘 강보합권에서 장마쳤습니다. 31,3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SK하이닉스 오늘 2%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이 실적 개선 전망에 상승 흐름이 이어진 모습인데요. 28,9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신한지주가 약세 흐름, LG화학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이 3%대의 밀림세가 이어졌는데요. 1분기 실적이 예상치를 밑돌 것이라는 우려감에 외국인들의 매도 공세 강하게 이어진 하루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약세입니다. 52,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이 강보합권, 서울반도체 오늘 상승 흐름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4%대의 강세 보이며 34,4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CJ ENM 역시 오늘 4%에 가까운 강세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35,5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오늘 0.19% 약세 흐름 보이며 장마쳤습니다. 이어서 SK 브로드밴드가 5%대의 강세 보이며 45,2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GS홈쇼핑이 2%대의 상승 흐름, 반면 다음의 경우 오늘 1%대의 조정세가 이어지면서 89,9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 화학주 주가가 제품 가격 하락폭이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오늘 동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LG화학이 3%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졌는데요. 25만 1,0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롯데케미칼 역시 2%대의 내림폭이 이어지면서 18만 4,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한화케미칼과 효성 역시 1%대의 내림세가 이어졌습니다. 통신주 주가가 이 기간의 매수 속에 오늘 동반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졌습니다.
SK텔레콤이 2%대의 강세 보이며 28만 8천 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이어서 LG유플러스 역시 2%대의 강세입니다. KT 역시 1%대의 오름세 보이며 3만 5,8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STX 그룹주 주가가 유동성 위기에 이틀째 급락세를 연출했습니다. STX 조선해양이 하한가입니다. 전일에 이어 가격 제한폭까지 또다시 밀린 모습인데요. 오늘 4,3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STX 역시 10%대의 급락세가 이어지면서 4,79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STX 엔진 역시 8%대의 급락 흐름, 다만 이 STX 페노션만이 3%대의 오름세 보이며 3,5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 북한이 개성공단 출경을 금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남부 경협주 주가가 오늘 약세를 보였습니다. 남부 경협주 주가 한편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손이 오늘 2%대의 내림세입니다. 9,73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광명전기가 2%대의 조정세 보이며 2,430원에 이어서 재룡전기와 선도전기, 좋은 사람들까지 약세로 장마친 모습입니다. 스마트폰에 카메라 모듈을 활용한 이 신기술을 탑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LG이노텍이 오늘 8%대의 급등세입니다. 85,7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고요. 캠시스 역시 11%대의 급등세입니다. 2,875원에 디지털옵틱이 2%대의 오름세 보이며 21,1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오늘 백신주 주가가 강세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에서 신종 인플루엔자 감염자가 추가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폭이 더욱더 확대됐습니다. 무더기 상한가 나타내고 있는데요. 하루가 상한가 나타내며 4,430원에 제일바이오 역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섰습니다. 이어서 이글벳이 상한가 도달하면서 2,4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천일고속이 신세계의 고속터미널 인수 소식에 오늘 3거래일째 상한가 도달하며 장마쳤습니다. 이 장중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천일고속은 주당 5,900원 올라 45,4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마감과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미국 3월 공장 중국 증가 소식과 키프로스 구제 금융 조건 완화 소식에 다우 산업 지수와 S&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국내 증시는 반면 개성공단 출경 금지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 학종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었고 이에 외국인이 현선물을 동반 매도하면서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업종별로는 통신 서비스, 섬유, 의복, 유통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한 반면 운수 창고, 철강, 화학 업종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정리 잘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일본에서 이제 들려오는 소식이 좀 궁금합니다. BOJ 통화정책회의가 이틀간 열리는데요. 자, 여기서 추가 양적 완화 조치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십니까? 일단 BOJ 총재가 얘기했듯이 적극적으로 엔저를 지지하겠다라는 언급을 이미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양적 완화 그 기대에 대한 가능성은 좀 높지 않냐라고 보여져 있는데요. 일본과 더불어 사실 이제 우리나라도 중요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4월에 있을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할지 여부가 중요한데 어차피 정책 공적 차원에서 추경도 이제 크게 할 예정인 만큼 4월 달에는 그렇다면 좀 금리 인하 가능성도 한은도 높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은 어떤 흐름을 보일지 궁금합니다. 코스피도 좀 강세로 다시금 전환해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외국인이 워낙 많이 팔고 있어가지고 좀 서운하다 싶습니다. 내일장 어떻게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외국인 계속해서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시는 최근까지 정부에서 경기 종합 부양책, 부동산 대책 등 할 수 있는 대책들을 각종 발표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북핵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되면서 조정을 계속하고
계속 지속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세를 기록하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 2009년 이후 최고점에 근접해 있는 만큼 지금 와서 뭐 적극적으로 중소형주를 좀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있고요. 4월은 결국 1분기 실적 시즌인데 실적 개선 가능성이 전반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코스피에 대해서는 보수적 접근이 유효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4월 실적 시즌에 실적 기대가 높은 업종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압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업종으로는 유틸리티, 반도체, 음식료, 통신업, 서비스 업종이 실적 시즌 동안 실적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 업종 중심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자 1분기 실적 개선주에 관심을 두자. 지금 실적 관련해서 지금 시즌인 만큼 그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계시는 듯합니다. 지금까지 NH농협증권의 김중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분석을 보다 더 상세히 해보겠습니다. 우진투자컨설팅의 이성규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수급적인 특징 그리고 또 업종별 특징이라면 어떤 것들이 눈에 띄었나요? 네, 일단 그 전반적인 그 장 흐름 자체는 아무래도 그 오전장에서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였습니다. 뭐 북한 리스크가 좀 발발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눌렸지만 결국 장 후반에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으로 좀 트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역시나 그 수급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오늘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역시나 기관들의 매수세가 장 후반 들어서 더욱더 강해진다는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지금 마감 시간 관련해서 기관 같은 경우는 2,50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는 2,400억 원의 역시나 순매도세를 보이면서 좀 반대의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동반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0.9% 거의 1%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국인 기관들이 동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코스닥은 급등을 했고요. 다만 그 거래소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 낙폭을 좀 줄이면서 반등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선물 시장에서 이제 보게 되면 선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도로 좀 전환한 모습인데 기관과 이 외국인들의 포지션 자체가 최근 애들은 좀 상반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옵션 포지션도 보시다시피 변동성을 계속해서 기관들은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변동성을 좀 확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전반적으로는 기관들이 분명히 1980선, 70선 가까이에서는 계속적으로 펀드 유입이 되기 시작하고 적극적인 매수세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방 경직을 이루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역시나 환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제 정세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물량을 또 추가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은 있지만 전체 지수 자체는 상당히 방어적인 역할을 계속적으로 해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그 뒤를 이어서 오늘 투자자별 순매수세를 종합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매도세를 많이 보인 섹터부터 우리가 보게 되면요, 우리 시장 주도하는 업종들입니다. 뭐 전기전자 업종, 화학업종, 운수장비 업종, 특히나 더불어서 이 금융업까지도 오늘 외국인들의 순매도세가 이어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 전기전자 업종부터 시작해서 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순매수세가 굉장히 크게 가능하게 이어졌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크게 엇갈린 부분들이 역시나 삼성전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전기전자 업종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 삼성전자에 대한 공방이 굉장히 강했는데 여전히 기관들은 계속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지수 방어적 역할을 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를 받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그 변동성을 지금 현재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축소하려고 있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를 변동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이 결정적으로 증시에 대해서 외국인과 지금 최근에 들어서 이 기관들의 포지션 자체를 반대로 바꿔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전기전자 업종, 금융업종 대부분 그 외국인들이 많은 매도세를 보인 업종들에 대해서 이렇게 순매수세를 좀 강하게 보인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이 이제 매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매수하는 업종들인데요. 사실 철강, 금속, 운수창고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업종들인데 여전히 기관들의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바닥 구간이라는 섣부른 판단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업종별 전 업종의 그 지수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게 되면
역시나 굉장히 눈에 띄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통신업종들 오늘장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폭 보였습니다. 2%대에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의 매도세, 기관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는 우수창고 업종이 여전히 1.5%대 하락세를 보이면서 통신업종과 이 우수창고 업종들이 최고의 그 반대의 모습을 보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 업종별로도 분명히 섹터 자체가 많이 갈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업종 내에서도 많이 갈리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의류 업종입니다. 특히나 이 의류 업종들이 중국 쪽으로 매출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계속적인 상승 모멘텀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 한번 집중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 뒤이어서 역시나 헬스케어 관련주들 역시나 의류 정밀 업종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패션주들이 강해지다 보면 패션 쪽에서 이 매출 비중이 높은 쪽이 어디냐면 바로 이제 백화점들입니다. 백화점들이나 일부 마트 등도 있고요. 그래서 유통업종도 동반적으로 이렇게 반등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시장 주도하고 있는 여전히 운수장비, 전기전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부진한 상황들이 여전히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뒤이어서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게 되면요.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일부 코스피와 연계되는 이 운송 업종들이 상당히 좀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뒤이어서 아무래도 그 최근에 강했었던 이 종이목재 업종들 역시나 좀 하락세를 그렸던 것이 좀 특이한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지난주에 약했었던 이 통신 방송 서비스 이런 업종들이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쇼핑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케이블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좀 강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뒤이어서 대부분의 업종들 상승하는 가운데 업종 자체는 굉장히 좀 전반적으로는 우상향을 그리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물론 코스피의 부진과 좀 맞물리기도 하지만 일부 테마성 종목들이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아무래도 그 시장이 주도하는 업종이 IT다 보니까 IT가 많이 포진되어 있는 이 코스닥 업종들이 한번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을 시작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폭으로 반등을 한다는 것이 코스닥의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그 최근 들어서는 또 한 번 부각받는 업종이 있는데 바로 이제 게임 업종들입니다. 바로 이제 디지털 컨텐츠 이런 업종들의 소프트웨어 업종들에 이제 속해 있는데요. 물론 여기 지수상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게임 업종들, 모바일 게임 업종들이 2분기 들어서 다시 한번 실적 모멘텀이 발생합니다. 지금 신규 게임들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소폭이지만 굉장히 강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 점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상의 특징, 또 업종별 특징을 무척 상세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장 특징주는 어디를 꼽으십니까? 네, 일단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아무래도 시장에서 좀 주도하고 있는 IT 업종 중에서 좀 꼽아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삼성전자의 계열사로서 그 OLED 패널 관련된 테마로서도 움직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그쪽 매출 비중이 이 제일모직의 실적에 가장 크게 좌우하고 있습니다. 이름과 다르게 최근에 들어서 이 이름 자체를 보게 되면 의료업종이라고 이제 많이 생각되는데요. 물론 의료업종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이제 IT 쪽이다, 부품 소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그 삼성전자의 그 갤럭시 S4가 이제 출시를 임박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OLED 소재에 대한 본격 출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 같은 경우 이 AM OLED가 왜 흥행을 하지 못했냐면 실상 그 큰 패널들에 대한 수율 자체가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패널들에 대한 수율이 남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쪽은 매출이 많이 남았지만 이익이 많이 남았지만 이 큰 패널 쪽은 TV 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쪽에서는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실망감들이 계속해서 설비 투자 지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 일단은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있어서 OLED 소재 본격 출하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이 M&A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부각을 받고 있는 측면이고요.
수급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역시나 그 기관 투자자들의 역시나 매수가 강합니다. 삼성전자도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는 측면인데 제일모직도 똑같이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물론 일부 이렇게 강한 매수는 들어오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관들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 경직,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거의 동일하게 움직이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방 경직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역시나 이 부분에서는 93,000원대 이하에서는 매수해 볼 만한 구간이다라는 거 그런 점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도 역시 또 이제 IT 관련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LG 이노텍입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LED 관련주들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최근에는 이 LG전자라든지 LG 디스플레이 쪽의 그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개선세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전 사업부 자체가 실적이 골고루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실적 턴어라운드 기업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 사실상 굉장히 오늘 일정에서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만 턴어라운드 기업들이 이렇게 한번 부각을 받게 되면 굉장히 높은 폭으로 예상의 높은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점 우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종목별 이 LG 이노텍에 대해서 수급을 한번 보게 되면 보시다시피 굉장히 강한 역시나 기관들의 수급이 받쳐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이뤘고 오늘 장에서는 특히나 외국인들이 순매수세로 전환을 해주게 되면서 8%라는 굉장히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특히나 수급 주체 중에서 가장 강한 매력을 보이는 바로 이 투신 연기금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라는 것이 이 LG 이노텍의 특징적인 점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 구간에서는 보게 되면 물론 단기적 급등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부담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일정 부분 조정 시에 매수하는 게 좀 더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서 88,000원 선 이 부분이 저항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 이하에서부터 83,000원 이 사이까지 분할 매수해서 역시나 이 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을 노리는 게 좋다라는 점 그런 점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83,000원에서 88,000원 선 분할 매수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은 역시나 방송통신 서비스입니다. 이번 주부터 지금 수급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 스카이라이프 특히나 방송통신 대표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정고점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양호한 수익성 전망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 방송통신 서비스가 올해부터 실적 개선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송출 수수료의 증가입니다. 스카이라이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두 기업 같은 경우는 기관의 순매수세지만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서 어느 정도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려왔는데 최근 들어서 이번 주 들어서 특히나 기관들의 매수가 굉장히 강했다라는 것은 이 부분부터는 상승 탄력이 좀 더 가파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점이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스카이라이프 같은 경우는 차트 자체가 그동안 박스권이라든지 굉장히 유연한 상승폭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 각도 자체가 스카이라이프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각도 자체가 비율기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격 매수 구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스카이라이프와 LG노텍, 제일모직 세 종목에 대해서 오늘장 특징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성규 팀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내일장 다이렉트 전략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신촌점의 김희승 대리, 유진투자증권 압구정점의 정승영 과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내일장에서 이길 수 있는 다이렉트 전략 어떤 것들인지 화면으로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 선정법은 뭘 살까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김희승 대리께서는 코스피 반등 지속이 예상된다라고 하셨고요. 기술적 분석상 관심 종목 또 신중국 수혜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으로는 휴비츠를 선정했고요.
자, 그리고 정승현 과장께서는 중소형주 위주의 매수 접근을 하자 상승 추세 지속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두자고 했고요. 종목으로는 시젠을 골랐습니다. 네, 먼저 주식을 살까라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희성 대리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이제 코스피가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소형주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분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세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는 4월에서 6월인데 최근에 이런 변동성 장세는 우리 시장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일시적인 그런 흐름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제 나온 STX그룹의 유동성 문제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미진한 반응, 그리고 북한 문제 등이 어제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로 표출이 되었지만 지나치게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이며 글로벌 증시는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 역시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4월에 경기 부양책, 추경 예산 12조 원 플러스 알파, 그리고 부동산 대책 등 이러한 발표한 이후에는 충분히 낮아진 그런 컨센서스로 우호적인 기업 실적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우리 증시를 둘러싼 여건을 들어가지고 현재 코스피가 앞으로 반등 지속 예상에 대한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습니다. 자, 주식을 살까에 대해서 김희승 대리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내용을 들어봤고요. 자, 계속해서 정승현 과장께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중소형주 위주로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외국인의 매도로 인해서 상당히 불안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TX 그룹의 이런 문제들이나 북한 리스크 내용이 나올 때마다 일단 내용이 나올 때마다 시장의 어떤 충격적인 요소 충분히 체력이 아마 그만큼 이제 부족한 입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시장 분위기는 아마 삼성전자가 금요일 날 실적 가이던스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과연 시장의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또 예상만큼 또 실적이 안 나오게 되면 일시적인 시장의 충격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상당히 코스피 시장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아주 좁은 박스권이죠. 1950에서 2000포인트 이 사이에서 움직이는 아주 좁은 박스권의 움직임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시장의 분위기, 지금의 트렌드를 쫓아가서 그에 맞춘 전략들을 만들어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는데 결국에는 중소형주는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특히나 이제 기관 같은 경우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700억이 넘게 매수를 해줬습니다. 상당히 큰 폭의 매수세를 보여줬고 이런 매수세는 단기간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이죠. 왜냐하면 일단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 여력이 상당히 크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닥 종목 오늘 코스피도 외국인이 2,400억을 팔고 기관이 2,500억을 사긴 했지만 일단 코스닥에 700억이 넘는 매수세 그리고 기관이 360억 정도 매수를 해주는 이런 모습들은 아마 그 코스닥 신고가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충분히 반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1분기 실적들이 이제 메이저 입장에서 예상만큼 실적 기대감으로 샀던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그 기대감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예전 지난 10월경에 발생을 했던 그런 급한 매물들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필요하겠지만 이런 실적 기대감이 빠르게 중소형주는 빨라도 4월 말 정도 그리고 한 5월 정도에 대부분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런 기대감들로 중소형주 장세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 이런 느낌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힌트를 찾을 수 있는 게 최근에 흐름 자체가 순환매적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갤럭시 S4 관련주도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요. 오늘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오늘은 바이오 관련주들, 헬스케어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계속 이어주고 있고
AM OLED 관련주들도 오늘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엔 시장의 매기가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장의 긍정적인 흐름은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코스피 내에서도 블루칩 위주의 중소형주 상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정승용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근데 일본에서는 이제 BOJ에서 통화 정책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네. 뭐 추가 양적 완화 정책이 뭐 그동안 공언한 대로 앞으로도 꾸준히 시행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에 대한 네. 전망과 앞으로 좀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일단 뭐 엔화 문제는 우리 시장에서 뭐 좀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상당히 힘든 부분. 네. 왜냐하면 이제 수출 관련 업종들이 엔저 효과 기조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뭐 그런 부분들은 살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일본의 그 추가 양적 완화, 사실 뭐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을 하면서 뭐 아베노믹스, 아베가 이제 추구하는 정책들이 뭐 그런 부분들이 그 BOJ 이제 총재인가요? 뭐 하여튼 그분도 아베 총리와 어떤 그 뷰를 같이 하는 그런 분으로 이제 바뀌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좀 서로가 아마 생각을 같이 하면서 양적 완화 정책들이 이루어지면서 아마 뭐 시장에서는 뭐 환율에는 크게 뭐 영향을 정책을 일본에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그렇게 환율 문제에서 이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우리 시장에 어떻게 보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고요.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업종,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대형주, 뭐 실적은 아마 뭐 자동차 업종이 크게 나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워낙 뭐 작년에 그 기초적으로 뭐 실적의 부분에 있어서는 좀 장사를 잘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까지도 크게 뭐 시장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는 있지만. 이런 엔저 기조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실적에 피해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도 감안한다면 일단 자동차 업종에서는 뭐 추세적인 상승보다는 좀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저점 매수에서 뭐 단기적으로 수익률을 짧게 보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그 개성공단에서 입경을 불허한다라는 그런 네. 북한 측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개성공단 관련주 입장에서는 좀 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죠.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 뭐 지난 정부 때도 그랬고 박근혜 정부도 일단 북한의 문제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그 관계가 안 좋아졌던 뭐 그런 정부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관련주들 어떻게 보면 뭐 남북 경협주라고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런 관련주들이 상당히 뭐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뭐 이번 정부도 역시나 이제 북한 관련 좀 그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좀 북한에게 어떤 그 좀 대립각을 세우는 그런 발언들을 최근에 많이 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개성공단 뭐 관련주들 뭐 사실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일단 이와 관련된 사실 뭐 그 남북 경협주 어떻게 보면 테마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관련된 움직임들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뭐 북한이 어떻게 보면 스탠스를 좀 더 유하게 취하지 않는 이상은 뭐 이런 관련주들은 당분간 좀 어렵지 않겠느냐. 뭐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일단 뭐 전체적인 그 북한과 우리나라의 관계 그리고 지금 현 정부의 어떤 스탠스 뭐 이런 부분도 감안할 때는 남북 경협주는 당분간 뭐 시세가 되기 힘든 그런 테마 업종이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종목 선정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희승 대리님의 종목 선정법은요? 네, 먼저 기술적 분석으로 관심 종목군을 말씀을 드리자면 네. 이제 상승 추세인 종목과 이제 하락 추세인 종목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승 추세인 종목군으로는 NHN, 원익 IPS, 메이유업 이렇게 있는데요. 먼저 NHN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번 주에 52주 지금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가 지난해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고 또 IPO도 추진한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유사 서비스인 라인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역사적 신고가 경신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NHN이 역사적 신고가인 30만 원, 예전에 3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었는데 이 30만 원 돌파한 후에 안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금 확산이 되고 있고, 투자 포인트는 이제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겠는데, 신고가를 기록했던 2007년에서 8년에 비해 매출액은 2.5배, 영업이익은 1.7배입니다. 지금 증가하였는데 불구하고 주가는 지금 그 당시보다 싼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만 원을 돌파한 이후에 신고가를 경신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은 전망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포인트로 온라인 비즈니스 패러다임 변화에 지금 완벽히 적응을 하였다는 점인데, 라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본에서 많이 쓰여지고 있고, 국내는 물론 카카오톡이 지금 점유를 하고 있지만, 그런 패러다임에 지금 많이 적응을 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매수세가 최근 이어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최근 LCD 장비인 건식 식각 장비를 중국에 수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이런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낙폭과대주를 말씀드리자면 NC소프트와 삼성물산, 테라세미콘, 하나마이크론 이러한 종목군들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테라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OLED 설비 증설의 속도를 지금 내고 있어 적극적인 지금 비중 확대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꼽히고 있고, 지금 OLED 관련주로는 SFA, AP 시스템, 덕산 하이메탈, 그리고 원익 IPS 이러한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이 많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말씀드린 원익 IPS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지금 관심을 깊게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예. 네. 그 다음으로 신중국 관련 수혜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중국 관련주는 계속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리온과 같은 종목이 중국 관련주로 작년에 많이 100만 원을 돌파했고, 또 이어서 빙그레가 바토 터치를 하면서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을 받았고, 이제 메일유업 같은 기업도 지금 분유가 중국에서 자국 분유를 먹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유업도 많이 지금 주가가 이어서 따라서 올라가는 그러한 바톤 터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중국 관련 수혜주를 꼽자면은 의료기기 제조 회사인 휴비츠라던가 한미약품은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주가가. 그래서 헬스케어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가 되고 있고, 중국에서도 이제 많이 헬스케어주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들 회사의 주가 상승은 최근에 중국 자회사의 실적 개선 기대감 때문에 이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중국의 도시화와 여가 생활 확대, 소비 수준의 향상 등으로 CJ CGV와 같은 문화주, CJ 옷쇼핑과 같은 온라인 홈쇼핑 관련주들의 주가가 앞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판단이 되고, 그 다음 필립스를 통해 지금 중국의 공기청정기를 납품하고 있는 코웨이, 전기차 배터리 생산하는 삼성 SDI도 중국 정부의 환경보호 강화 시책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전망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신중국 관련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하자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정승현 과장께서 내세우는 종목 선정법은요? 네네. 저는 상승 추세 지속 종목을 관심을 갖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상승 추세가 사실 지속되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 손이 잘 나가지 않습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을 어떻게 살 수 있냐? 사실 뭐 개인 투자자, 뭐 저 입장에서도 사실 사기가 좀 두려운 종목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련 종목들을 오늘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는 이유는
결국에는 매일 뭐 상승을 하지 않겠죠. 뭐 일부 조정이 나올 것이고 눌림목을 줄 것이고 이제 주식 투자를 하시다 보면 이 눌림목 매수가 사실 가장 전략적으로 유효한 전략이다. 가는 종목에 조금 눌림목을 나와줬을 때 그때 발을 담그는 일부러 발을 담그면서 편입을 하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뭐 주식 뭐 정석 책 뭐 일면에 나와 있을 정도로 가장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부분 관련했을 때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종목 최근에는 그런 트렌드를 갖춘 종목들이 계속 갑니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고 수급도 메이저들의 수급은 그쪽으로 쏠려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사는 업종들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모든 뭐 코스닥 종목을 사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급적으로 그 쏠림 현상이 만들어진 종목들 그쪽에 우리는 편입을 할 수밖에 없고 발을 담그는 전략이 맞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업종군들이 뭐가 있냐 뭐 이 종목을 꼭 사시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눌림목 매수가 유효한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지금 시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도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갤럭시 S4 관련 종목입니다. 신고가 행진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각종 부품들이 많은데 최근에는 카메라 모듈 업체가 가장 강합니다. 말씀드릴 게 뭐 자화전자, 세코닉스 상당히 강합니다. 이런 관련주들이 카메라 화소 자체가 사실 우리가 뭐 800만 이에서 뭐 1200만, 1300만 화소가 올라가면 사실 뭐 사람의 시각으로 거의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미세한 차이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 올라갈 것이냐, 뭐 그거에 뭐 소비자가 열광을 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상당히 이견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갤럭시 S4, 뭐 LG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LG 옵티머스, 뭐 뷰부터 뭐 1200, 1300만 화소, 뭐 이렇게 스펙이 올라가면서 그와 관련된 카메라 모듈 업체들에 대한 어떤 시장의 관심 그리고 영업이익, 카메라 화소가 올라갈수록 그 카메라 모듈 업체는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종이 최근에 가장 강하고요. 뭐 파트론도 최근에 보면 시총이 1조가 넘어가면서 가장 뭐 견조하게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 헬스케어 이쪽에 있어서는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또 빠르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주도주 아까 말씀드린 갤럭시 S4 관련주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주에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쫓아가는 그런 종목들이 바로 바이오와 헬스케어 뭐 이런 관련주들인데 이와 관련해서 뭐 시젠이라든지 메디톡스 그리고 에스텍파마, 휴비츠 상당히 최근에 수급 구조도 좋고요. 그리고 중국 관련발 성장 모멘텀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한 업종들, 모바일 게임주라든지 그 AM, OLED 이런 관련주들은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어떤 기대감들이 시장에 예전에 그런 관심과 좀 실망감 있다가 다시 또 시장에 재관심을 받는 뭐 게임빌이라든지 뭐 액토즈 소프트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조이맥스 그리고 AM OLED 관련해서는 뭐 AP 시스템 그리고 테라세미콘 이런 업종들 뭐 기술적으로서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한 그런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상단 여력, 업사이드 여력이 충분히 더 많은 뭐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트렌드에서 사실 이렇게 눌림목을 줄 때 매수에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는 의미로 상승 추세 지속 종목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자, 상승 추세 지속 종목에 좀 관심을 두자. 이런 종목 선정법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분의 전문가의 이런 종목 선정법에 기준해서 어떤 종목을 살지가 궁금한데요. 자, 먼저 오늘 첫 출연신 김희승 대리께서 첫 추천 종목을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기대가 큽니다.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휴비츠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중국 관련 수혜주에 꼽히고 지금 국내 1위 안과 및 안경 전용 진단기기를 만드는 지금 안경 전용 진단기기 제조 업체입니다. 자동 검안기가 매출의 한 40%를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고 렌즈 가공기기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고 전 세계에서 렌즈 가공기기를 가장 많이 생산 및 판매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이제 안경 시장과 동반 성장이 예상되는 종목인데 중국의 안경 인구는 약 2억 명. 저도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약 15%를 차지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시력 교정이 필요한 인구는 약 4억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1인당 안경점을 비교해 보아도 국내는 5천 명당 한 곳이나 중국은 3만 7천 명당 한 곳으로 앞으로 한 7배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이 되는 그런 큰 시장입니다. 중국 시장이. 이러한 점으로 지금 비춰볼 때 지금 중국의 안경종염 진단 시장은 중장기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향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가 기대되는데 2011년 153억이었고 2012년 20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261억 원으로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도 지금 실적이 좋은 이런 헬스케어 종목, 뭐 예를 들자면 메디톡스 이런 종목들도 보면 실적이 아무래도 뒷받침이 되다 보면 더 갈까 하는데 더 이렇게 지속적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계속 가기 때문에 업종 평균 퍼도 지금 21.4배로 올라갔는데 2012년과 2013년 예상 실적 기준으로 퍼가 각각 15.6배와 14.5배로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광학 현미경 사업을 하고 있는데 광학 현미경 사업은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입체 현미경을 작년 말에 처음 판매한 이후에 당초 예상보다 빠른 9월 적립 현미경 등을 출시하였고 향후 품목수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현미경 매출은 이제 불과 20억이지만 앞으로 한 80억 수준으로 확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팔아볼까요? 저는 이제 눌림목에서 한 19,000원 정도에 매수를 해서 목표가 한 23,000원 정도로 잡아보고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네, 자 안과 진단기기 제조업체인 휴비츠를 오늘 첫 종목으로 추천하셨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정세영 과장님의 관심 종목과 이어서 지난주 A에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 시젠이라는 종목인데 지금 전고점 부근인데 이 뭐 아마 다들 많이 아실 겁니다. 시장의 핫 트렌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왜 제가 들고 나왔냐 뭐 이게 상당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서 일단 지난 여기 제가 노란 표시를 했던 차트를 잠깐 보시면 제가 노란 동그라미를 그려놓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갭이 생겼습니다. 갭이 생겼는데 갭을 적절히 메우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 결국에는 이 회사가 외형 수익성 뭐 이런 성장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가파르게 진행이 되면서 1분기 실적이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기술적으로 뭐 실적 부분들 피어그룹 뭐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뭐 충분히 좋다라는 점이 인식이 되고 있고 네. 일단 갭 메우기 과정이 적절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산다면 제가 봤을 때는 전고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자리다라는 점에서 제가 추천을 드리겠고 뭐 조금 조정이 나오면 7,500원에 편입을 하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한 65,000원, 60일선이 되겠죠. 그 정도 보시고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제가 추천한 거의 매수가 부근입니다. 일단 뭐 조금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 상승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21선 회복을 했기 때문에 목표가 뭐 적절히 유지를 하고요. 손절가도 그대로 있는 대로 4,1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추천 종목과 AS를 이어갔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신 정승현, 이호선 두 분 전문가께서 여러분께 드린 의견에 대해서 잘 한번 참고하시고 투자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1, 2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